그리고 저는 그 밥 먹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서 집에서 다 같이 가족이 밥을 먹는 거. 제가 밥을 항상 합니다. 저녁에 밥을 어떻게 하세요? 저녁에 가마솥을 밥을 충격적이에요. 근데 아들은 본인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동생이 저희가 봐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, 그래도 이 창창한 젊은 분들이 네. 아버지의 비디 역사는 너무 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판사님이 뭐 이렇게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특별한 동생 두 분 다 돼가지고 저희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네. 기뻤고 또 판사님한테 되게 감사했죠. 저희도 또 그렇게 판사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네. 서면을 열심히 쓰기도 했고. 와. 좀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이주영 변호사라고 하고요. 변호사 한지 20년 넘은 변호사. 대선배. 그리고 유튜브 채널 친한 변호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.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하고 바른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 그 이후에 개업을 해서 지금 로우케이 법률사무소라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항상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요. 네. 집, 회사, 집, 회사. 그리고 전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명상, 요가, 등산 제가 항상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좀 단순한 생활이에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할 때 굉장히 좀 집중하려고 노력하죠. 네. 관련이 있어요. 왜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. 그럴 것 같아요. 뭐 근데 누구라도 스트레스 받고 자기 일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저희 일은 특히 고객들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.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집중력 있게 해야 되고, 뭐 일에 대한 약간의 무게 이런 것들을 제가 잘 감당하려면 집에 가서는 완전히 좀 쉬어줘야 돼요. 네, 비우고 그런 쉬는 시간이 없으면 제가 그 일들을 그냥 짜증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거든요. 되게 무거운 중요한 일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우면 제가 이제 고객 의뢰인 만날 때 웃고, 제가 좀 가볍게 의뢰인들의 무게를 좀 덜어줄 수가 있죠. 아침 5시 30분 정도 일어나서 제가 하는 그 요가 1시간, 명상 30분, 그리고 등산 30, 40분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아침에 좀 챙겨주고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그리고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한 10시에서 11시, 보통 11시에 출근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업무 시작해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서면 쓰고 재판 갈 일 있으면 가고 그 다음에 그러고 한 6시쯤에 일을 정리하고요.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명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밥 먹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서 집에서 다 같이 가족이 밥을 먹는 거. 제가 밥을 항상 합니다. 저녁에 밥을 어떻게 하세요? 저녁에 가마솥을 충격적이에요. 밥을 먹는 게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에 거의 다라고 생각해서 걔네들이 할 수가 없는 게 없거든요, 사실. 알아서 다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어요, 아이들이. 그래요? 네,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요, 실제로. 맡기면 다 너무 잘해요. 저도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그 고민의 시기를 약간 지났죠. 이게 개업을 처음 했을 때는 당연히 규모가 작고 수임이 적잖아요. 그때는 이제 살아남는 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점점 일이 많아지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 보통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쇠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잖아요.
저 자신도 클 때마다 더 커져야 돼, 더 커져야 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늘려왔는데 네. 어느 순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사실은 저는 좀 더 제 삶에서 여유를 갖고 제가 하고 싶은 일, 다른 일들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. 해보고 싶은 게 좀 많아요. 또 일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은 우리 변호사님 키워가시는 거예요. 이제 앞으로 파트너가 되시면 권한을 더 많이 드리고 좀 더 사무실 키워가는 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.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네,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그렇구나. 앉아서 주로 보는 거는 판례 검색하고 판례 검색? 그쵸. 판례를 많이 저희가 모든 판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건에 맞는 판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안단 말이에요. 그쵸, 안다고 그쵸. 생각하기 쉬워요.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러네라고 그냥 대부분은 뭐 그런 맞는 판단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판례들을 확인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항상 그 사건 구체적인 사건이 들어오면 그 사건에 맞는 판례를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. 그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하죠. 허리 때문에 그러시죠? 아니요, 그냥 뭐 제가 특별히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네. 앉았다 그냥 하니까 저도 앉아 있는 게 그리고 저도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이런 건 변호사분들이 항상 보는 네 항상 그냥 꼭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보는 거죠. 기본적인 거죠. 판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요. 그러면은 이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돼요? 바로 키워드를 치나요? 뭐 그렇죠. 뭐 상속, 회복, 청구 뭐 이런 거. 키워드 네,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해서 와. 네 이렇게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의무로 상속 회복 청구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한 나오죠. 그럼 기본적으로 세팅이 네. 그런 판례 볼 수 있는 거 하나 네, 틀어놓고 네. 왼쪽에 서면 작성할 수 있는 작성하는 한글 거죠. 파일. 그렇죠. 저는 그 해외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해외에서 유튜브 보시고 네. 전화나 카톡으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해요. 네. 그리고 직접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일을 맡길 수 있으니까.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? 네. 이제 그분은 아버님이 채무가 더 많다는 거를 더 모르고 아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시다가 가족들이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빠가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서 쓴 거예요. 해외에 계신데. 네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의 채무를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판결들을 알아보시다가 아버지의 재판과 관련해서 아버지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특별안정 승인을 의뢰하러 오셨는데 이탈리아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또 뭐 와인 소믈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치즈를 막 주시고 그래서 네 맛있게 먹었네요. 그리고 그 사건 지금 사실은 진행 중인데 네. 그게 이제 특별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 보통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네. 이분은 그 전에 다른 법률사무소에 가셨다가 판결문을 확인하고도 특별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놓치셨어요. 그쪽에서는 파산을 하라 그래가지고. 그래요?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수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데 또 잘 돼야죠. 네. 특별한정 승인? 제가 한정 승인은 아는데 특별한정 승인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구나. 저희가 가끔 하다 보면은 될 것 같은 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.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된 그런 사건도 있어요. 이것도 특별한정 승인건인데 그분이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
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네. 어머니가 아버지 채무가 더 많은 걸 알고 상속포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안 한 거예요, 그 당시에. 근데 자녀들은 성인이 됐고 네. 채권자가 다시 무슨 2억인가 3억인가 청구를 한 거예요, 이 배우자와 자녀들에 네. 대해서.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소장을 받고도 어머님이 또 대응을 안 하셨어요. 자녀의 소장까지 어머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. 네. 근데 아무 대응을 안 한 거예요, 성년이 된 후에.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자녀들이,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자기가 직접 안 받고 어머님이 받았고 한 분은 본인이 직접 받았는데 연극하신 분이야. 근데 너무 바쁘고 집에 잘 없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특별한 정승을 진행했는데, 사실 딸하고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연극 배우였고 딸은 미술하는 분이었고, 근데 딸은 어머니가 대신 받았으니까 그걸 소명해가지고 특별한 정승인 받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. 근데 아들은 본인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정승인 저희가 봐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, 그래도 이 창창한 젊은 분들이 아버지의 빚이 역사는 너무 크잖아요. 그렇죠. 금액이.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두 분을 진행했거든요. 딸은 특별한 정승인이 됐고. 근데 판사님이 뭐 이렇게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. 그래서 특별한 정승 두 분 다 돼가지고 저희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뻤고 또 판사님한테 되게 감사했죠. 저희도 또 그렇게 판사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또 서면을 열심히 쓰기도 했고. 되게 기억에 남아요. 그러니까요. 촬영하겠고 다음에 또 꼭 다시 와서 촬영을 다시 하겠습니다. 자주 오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